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염치 없는 인간들은 처음 봤네요. 솔직히 개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시어머니도 문제였지만 막상 결혼 준비 시작하니 세상 멍청한 등신으로 변해버린 예비 신랑이 더 큰 문제더라고요. 함께 평생을 약속한 제 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는 듯 자기 엄마 말만 죽어라 맞다고 우기는 꼴을 보니 결혼한 다음 벌어질 째미래가 훤하게 보여서 바로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상견 예때까지만 해도 별탈 없이 넘어가는 듯해서 남은 건 무사히 결혼식만 잘 치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형식적인 예물이나 예단도 생략하기로 했고요. 딱 결혼 반지만 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결혼 생활하는데 보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만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여자잖아요. 남들 하는 거는 웬만큼 따라서 하고 싶기도 했지만 저나 남자친구가 돈이 썩어도는 갑부집 자식들도 아니고 괜히 허례허식에 돈 쓰는 것보다 실속을 차리는 게 더 현명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나마 결혼 반지는 남자친구가 가격 생각하지 말고 갖고 싶은 거로 하라 했지만 그마저도 돈 아끼려 종로 가서 맞췄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조금씩 하면서 하루는 결혼식 스튜디오를 상담하고 함께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남자친구가 종이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이게 뭐냐는 제 질문에 남친이 그러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정리해 주셨다면서 한번 확인해 보라더군요. 받아든 종이를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혼수 목록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살게 될 신혼집은 남자친구 쪽이 하기로 해서 혼수는 제가 적당히 해간다고 했었거든요. 상견례 때 분명히 혼수 문제는 저희 쪽에서 알아서 할 테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풀로 리스트를 적어주실 줄 몰랐네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자친구 쪽에서 집해온다면서 여간 생색을 낸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이라도 좋은 집이면 말도 안 해요. 시어머니의 큰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이모님이 되겠네요. 그분이 전세 놓던 집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많이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 집을 아주 싼 값에 전세를 주시기로 했고 요즘 같은 시기에 대출 없이 서울 지역에서 전세를 구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제 눈으로 찾아가 확인한 그 집은 뭐랄까 이렇게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썩었어요. 조그만 마당이 딸린 1층 주택이었는데 군데군데 깨지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많고 집 자체도 매우 좁은 편이거든요. 무엇보다 집을 지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게 가장 마음에 안 들었네요. 듣기로는 무려 2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집을 보자마자 그동안 들떴던 제 마음은 한순간에 가라앉아 버렸죠. 거기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니 100% 저희를 위해 그 집을 세주는 게 아닌 겁니다. 전세 계약도 끝나가는데 재개발까지 본인들이 살기는 싫고 그렇다고 소문만 무성한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집에 들어오려는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었던 모양이더군요. 딱히 공실로 놀리기는 너무 아까운 상황에 때마침 결혼하는 저희한테 세를 주는 걸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건 딱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대출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거기다 집은 낡고 별로였지만 남자친구랑 제가 출근하기에는 아주 좋은 위치였거든요. 아무튼 다시 혼수 이야기로 돌아와서 집에와 혼자서 시어머니가 전해준 혼수 리스트를 꼼꼼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브랜드는 차치하고서라도 각 브랜드에서 가장 고급 라인만 정확하게 모델명의 색깔까지 적어두셨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혼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자친구와 제가 사용할 당사자 아닙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2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모델명의 색깔까지 지정해서 목록으로 작성한다는 건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안 그래도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오래된 냄새나는 전세집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전만 비싼 것들로만 채운다고 그 집이 좋은 집이라도 된답니까? 원래 제 생각은 이랬어요. 우리 집도 아니고 전세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혼수로 채워넣고 나중에 돈 모아서 우리 집 장만하게 되면 그때 하나씩 제대로 된 걸 채우려고 말이죠. 남자친구와도 이미 이야기가 끝난 상태였어요. 최소한으로 혼수하고 남은 돈은 투명하게 함께 관리하기로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인지 아주 초호화 제품들로 그 집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혼수 리스트를 보낸 거죠. 게다가 혼수 목록들을 끝까지 읽어보니 별 희한한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홈시어터에 우퍼 스피커,
거기다 식기세척기에 최신식 TV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전 처음에 무슨 백화점 가전제품 홍보물인 줄 알았다니까요. 특히 TV가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정말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둘 다 TV를 안 본다고 저번에 몇 번 말씀드리면서 혼수할 때 TV만 안 사도 꽤 많은 돈이 절약되겠다 좋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분명히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고 저와 눈도 마주친 걸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TV를 혼수로 하라니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하는 시대잖아요. 저나 남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TV가 아예 필요가 없죠. 거기다 홈시어터나 스피커 같은 건 전 써본 적도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남자친구 집에도 없는 건데 과연 시어머니가 써보기나 하고 리스트에 넣은 건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준 혼수 리스트 때문에 짜증만 가득해졌지만 일단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다음날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홈시어터랑 스피커는 필수 가전도 아닌데 왜 넣으셨냐.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예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요. 그러자 바로 답장이 오더군요. 그 대답을 보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남들이 다 사길래 리스트에 넣었답니다. 상식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대답에 화는 났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파혼까지는 생각지 않았기에 불쾌감을 최대한 숨긴 채 리스트는 참고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알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TV랑 홈시어터는 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쓸 생각도 없는데 불필요하게 왜 사야 하냐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TV랑 홈시어터는 저희 신혼집이 아니라 본인이 쓰신다는 겁니다. 예물예단 생략하는 것에 대한 조그만 보상이라고 덧붙이시는데 최고급 TV랑 홈시어터 두 개 합치면 얼만지 아세요? 500만 원은 거뜬히 넘어갑니다. 안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없는 시간 쪽에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사다 바치는 꼴인데 그럼 예물예단 안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더군요. 이렇게 끌려다니는 건 아니다 싶어 제가 혼수리스트 다시 작성해서 보내드린다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거실 하나에 방 하나짜리 주택에 어울리지 않는 가전들은 전부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저와 남친 둘이 살기에 꼭 필요한 300리터짜리 냉장고, 세탁기 등등 추리고추려서 다 적고 보니 애초에 받았던 혼수리스트의 반의 반도 안 되더군요. 그리곤 시어머니께 사진 찍어 보내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전화가 와서는 난리를 치는 겁니다. 식기세척기나 건조기는 왜 뺐냐고 하시길래 둘이 사는데 굳이 식기세척기를 쓸 만큼 게으르게 살고 싶지도 않고 건조기야 있으면 좋지만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혼수는 당사자인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화가 많이 나셨는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시네요. 더 황당한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남친의 반응이었죠. 그래도 시어머니 될 분이 하는 말인데 어느 정도는 듣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냐며 결국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한참 말다툼을 하다 보니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로 흐지부지 감정만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혼수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 시어머니나 남친이 따로 입을 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찝찝함을 안고 결혼 준비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엔 저희 신혼집 리모델링하는 문제로 또 억지를 쓰시는 거예요. 막말로 저희 명의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전세일 뿐인데 리모델링을 하면 집주인인 시이모님이 하시는 게 맞지 세입자로 들어가는 저희가 굳이 돈 들여가며 집을 새로 꾸민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게 벽지랑 장판 정도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이 무슨 작당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 타일 교체부터 외벽 페인트까지 하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혼수도 시원찮게 해오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입니다. 당연히 저는 싫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또 남친은 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놈의 예물예단 안 하기로 한 걸 걸고 넘어지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냥 리모델링하고 살자고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슬슬 이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면서 결혼하기도 전부터 자꾸 간섭을 하는 시어머니가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더 심해질지 걱정이 되더군요. 거기다 중간에서 양쪽 의견을 조율해도 모자를 판에 사사건건 지내 엄마 편만 드는 모질이 남친에게도 정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아예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 단판을 지어야겠다 생각해서 날 잡고 찾아갔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 생각을 말씀드렸죠.
혼수 문제부터 전세로 들어가는데 리모델링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차근차근 그러나 똑부러지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논리로도 제 말이 다 맞다 보니 별다른 트집은 못 잡으시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듯 그럴 바엔 차라리 예물예단을 하는 걸로 바꾸자고 고집을 부리시네요. 예단비부터 정하자고 하시는 시어머니와 그걸 보고도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는 남친을 보고 있자니 이번 결혼은 안 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대충 둘러대고 저희 부모님과 상의해서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날 저녁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와 아빠는 예상대로 노발대발 하셨고 아빠는 차라리 그런 거지 같은 전세집 말고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 하나 얻어줄 테니까 그쪽에서 리모델링부터 최고급 혼수와 차까지 싹 다 받아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옆에서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이 결혼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라고 성하셨고요. 저 역시도 엄마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파혼이라는 게 그리 만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식장이나 스튜디오 예약한 건 둘째치고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결혼이 엎어졌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도 은근히 부담이고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남친과 보낸 세월이 아까운 겁니다. 물론 그런 미련 때문에 망설인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며칠 후 남친 어머니를 따로 만났어요. 저희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 아빠와 함께 나갔죠. 약속 장소에는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미리 와 있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먼저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쪽에서 차라리 집을 준비한다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내줬던 혼수 리스트 그대로 혼수해 오시고 이사갈 집 리모델링도 하시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예물 예단도 반드시 하자고 숨쉴 틈도 없이 말을 다 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다 듣자마자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시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목소리로 이게 전부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한테 원하시던 거 아니냐.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 거 이제 좀 아시겠냐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등신 같은 남친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주둥이 꽉 다물고 앉아만 있었고요. 그때까지도 이야기를 듣고만 계시던 아빠가 입을 여셨어요. 낡은 전셋집 하나 해주면서 생색낼 건 다 내고 싶었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입장 바뀌니까 소리 지르고 화부터 내는 꼴을 보니 차라리 다행이지 않냐. 돈 없는 건 용서해도 개념 없는 건 용서가 안 된다. 아주 두모자가 쌍으로 최악이라고 있는 대로 퍼부으셨네요. 그리곤 이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며 나가자고 하시길래 등신 같은 남친 한 번 그리고 남친 어머니 한 번 째려봐주고 나왔습니다.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건 그토록 말 한마디 못하던 남친이 그 후로 방언이 터졌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에 매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차라리 반반 결혼하자는 둥 제가 원하는 대로 100% 해주겠다면서 어찌나 구질구질하게 굴던지 저는 버스 떠났다고 나 말고 다른 희생양 찾아보라는 문자 하나 보내고 연락 끊어버렸네요. 제 나름대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결혼하려 했던 게 그 인간들 눈에는 만만하게 보였나 봅니다만 요즘 세상에 저런 억지까지 들어주면서까지 기우는 결혼할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왕 엎어진 김에 길게 보고 편안하게 살려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추운 겨울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